올해는 코로나 타기 이후로 손해보기 힘들었던 정말 10년에 한 번 올까 하는 장이었습니다. 8월 28일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석유나 천연가스, 금 쪽을 제외하고 추천한 일반 주식은 6개입니다. 이 중에 추천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오른 건 PNTG, GFL, LAC, CSIQ이고 아멜은 최근에 21불대 단기바닥 찍고 34불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25불대로 내려오는 등 롤러코스터를 제대로 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 3개는 샀는데 첫 번째인 GFL 경우는 집에서 실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회계부정 스캔들 폭로가 이슈였는데 저번 분기 실적도 잘 나오고 최근 부채 재조정하는 거 보면 기관들이 회계 스캔들로 장난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아직 성장 가능성도 남아있고 꾸준해 보이는 주식입니다. 두 번째 LAC는 테슬라 떡밥으로 고공행진하다가 떡밥 상하면서 9불대 밑까지 내려오자 이거 사야 한다는 댓글이 많았는데 그때 샀어야 했는데 좀 후회되는 주식입니다. 아직 리튬을 1도 캐지 않고 광산을 준비 중이고 아르헨티나 광산이다 보니 코로나 등으로 언제든지 딜레이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커 보였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못 샀는데 막상 광산이 완공되고 작업이 시작되면 지금보다 주가가 더 비싸질 수도 있겠죠. 또 리튬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풀릴 거라는 전망도 망설이게 만든 요소이긴 합니다. 최근 애플카 이슈도 있었고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 주식들과 함께 같이 날아갔습니다. 그때 댓글 다신 분들 다 사셨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인 애증의 아멜은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했던 종목인데 아직 매출과 사용자 증가 외에 특별한 실적이 없고 꿈을 파는 주식이다 보니 거의 게임 수준으로 이유 없이 오르고 내립니다. 개인적으로 주가가 더 내리면 계속 모을 생각입니다. 아멜이 자체적으로 살아남지 못하더라도 UNH나 CVS 등 큰 회사들에게 인수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PNTG는 말 그대로 탑승할 기회를 안 주고 처음부터 계속 달려나가서 뭐 손가락만 빨았습니다. 사신 분들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다섯 번째 CSIQ는 사실 제가 들어갈 타이밍을 놓치고 태양열 쪽이 특별한 기술보다는 단가 치킨 게임과 관세 전쟁에 시달리는 업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잠시 잊고 지낼 때였는데 주가가 너무 내려가서 걱정하시는 댓글 보고 그때 저도 들어갔습니다. 그 댓글 달아주신 분 정말 땡큐 베리 머치입니다.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친환경 쪽은 업다운이 심한 섹터인데 전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가닥을 잡는 상황이라서 바이든 행정부 아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제가 현재 보유 중인 주식입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세 주식을 제외하고 오일 쪽은 오빈티브, PVAC, 썬코, CPE, PSXP 순으로 보유 중이고 오일 섹터 내 보유 비율은 75%, 18%, 4%, 2%, 1% 정도입니다. 여기서 썬코만 그 전에 제가 따로 산 거고 나머지 주식은 오빈티브가 15불 넘고 나서 로테이션 돌린 주식입니다. 이 중에 PVAC는 주니퍼의 주당 8.75불 투자 오퍼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첫째, 주니퍼 딜이 통과되느냐, 둘째, 통과되면 더 좋은 건가, 그런 의문들인데 현재 둘 다 예측하기 힘듭니다. 투자가 확정되면 발행 주식량이 2배로 늘어나서 그 가치가 희석되는 등 기본적으로 빚이 줄고 시총이 2배로 되는 건 회사의 기본 틀이 바뀌는 수준입니다. 11월 초에 오퍼가 들어왔고 그 뒤로 바이든 당선, 백신 승인과 유가 상승 등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니퍼 오퍼가 너무 싼 게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딜은 대주주들끼리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서 통과될 확률이 높지만 깨지는 경우도 많아서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퍼 조건에 채무자와의 부채 상환 연기 조건도 있는 것을 보면 PVAC의 의지라기보다 은행 같은 채권자의 푸시로 진행된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에게는 회사가 안정화되는 게 부채 상환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주가가 바로 반응할지는 미지수지만 장기적으로 지금보다 오를 겁니다. 통과된다면 단기 부채도 정리돼서 위험이 사라지지만 그 전에 도박주 특유의 토크 역시 사라질 겁니다. 주니퍼가 그 전에 다른 오일 회사를 인수해서 경영한 히스토리를 볼 때 먹튀 같은 회사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주니퍼는 6개월 동안 자기 주식을 팔 수 없고 경영진 교체는 없을 거라고 예고했고 이사회를 차지하고 최대 주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주식이 시장에 좀 풀리더라도 거래량이 늘어나면 주식 거래가 좀 더 활기를 띨 수도 있기 때문에 먹튀가 아니라면 나쁘지 않은 거래 같습니다. CPE는 제가 소개드린 도박주 4가지와 SM, EQT 등을 합쳐서도 가장 위험이 큰 종목이지만 가장 저평가로 보여서 유가가 조금 오른 측면을 믿고 리스크를 걸어봤습니다. 제 목표 가격은 25불입니다. 사실 LPI가 매력적이지만 최근 많이 올라서 CPE로 대신했습니다. 평소에 좋게 보던 LPI를 일찍 못 들어간 건 조금 아쉽네요. 오빈티브의 15불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때문에 기다린 면이 있습니다. 오일 섹터 중에 어느 정도 시총과 배당을 가진 종목 중에서 현재 가장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주식이 PSXP입니다. 이 주식은 ET가 소유하고 최근 법정 공방 중인 노스다코타 송유관 지분의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ET는 36.37%를 보유하고 있고 그 외의 지분은 마라톤 페트롤리움과 엠브리지가 합작 투자로 소유 중입니다. 만약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면 PSXP는 하루에 350만 달러의 매출 손실을 기록할 겁니다. 하지만 DAPL이 폐쇄돼도 철도가 송유관의 대안이고 PSXP가 소유 중인 노스다코타주의 팔레르모 철도 터미널 사업이 이득을 보는 구조라 실제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법정 싸움의 결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지만 25불 밑으로 내려온다면 아무리 지루한 장기 투자가 되더라도 배당 먹으면서 보유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 어도비와 구글을 보유 중이고 캐나다 주식 중에 에어캐나다와 캐나다의 아멜 같은 주식인 DOC를 보유하고 있는데 DOC는 3불 위로 다 팔고 운 좋게 다시 2불 근처에서 진입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올해 효자 종목입니다. 에어캐나다는 최근 많이 상승했다가 24불에 주식 공모를 할 거라는 소식에 다시 많이 내렸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20불 가까이 내려갈 수도 있으나 지금 엔트리 포인트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11월에는 에어버스 A220과 보잉 737 맥스 등 24대의 새 비행기 주문을 취소하는 등 비용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밑에 주식들은 제가 올해 코로나 이후로 소유했다가 판 주식들입니다. 엑손과 보잉 같은 경우 거의 본전에서 팔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미 대선 근처에서 현금 확보를 위해서 팔았습니다. 가장 좋은 수익이 났던 건 웰로, 이것도 캐나다 원격 진로 주식인데 충분히 먹고 팔아서 아쉽진 않고 가장 아쉬운 건 도쿠입니다. 도쿠는 많은 수익을 보기도 했지만 언택트 수익주라는 느낌이 강했고 너무 과대평가 같아서 160 정도에 다 팔았습니다. 그 외의 주식들도 지금까지 들고 있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익스피디아나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최근 주가 상승은 기대 이상입니다. 오일 주식 중에 뭘 사야 하나는 질문이 많은데 오빈티브는 밸런스가 좋습니다. 오일과 천연가스가 거의 반반이고 오일 위주의 미국과 천연가스와 컨덴세이트 중심의 캐나다, 그리고 단가가 낮은 퍼미안과 아나달코의 스쿱과 스택 유전이 주력이라는 점이 매력입니다. 배당도 나오고 올해 미국 이사온 최고 목적인 S&P 400이나 600 인덱스 편입에 자격 요건을 갖추었지만 아직 편입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라 상승 기대치는 남아 있습니다. 부채가 많은 만큼 리스크 토크지만 대신 유가 상승 시 토크도 나쁘지 않고 내년에 천연가스 해증은 잘 되어 있고 유가 해증은 많이 사라지지만 올해까지 해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SU는 캐나다의 백신 보급 가속화로 정유소와 주유소 등 리테일 수요가 살아나는 게 급선무지만 오랜 기간 캐나다 1위 기업답게 경영진이 검증이 되었고 30년 이상 새 유전 발견 없이도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오일샌드의 특성이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미국 대형 정유소들이 정제 마진 확보를 위해 가격이 저렴한 헤비 오일인 오일샌드가 필요한 것도 플러스입니다. CVE는 1월 1일부터 허스키 에너지랑 합병되면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규모가 썬코에 대적할 만큼 커지겠지만 아직 시총이 썬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서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주식입니다. 배당이 없고 아직 경영진이 검증을 못 받았다는 게 문제지만 엠브리지 출신의 CEO가 꽤 일을 잘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EOG는 자산이 매우 훌륭하고 엄청 낮은 손익분기점, 거기다 회사 사이즈와 재무표까지 좋습니다. DVN은 EOG랑 비슷한데 사이즈만 좀 더 작은 느낌이고 오빈티브와 로테이션 파트너로 좋아 보일 정도로 회사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백은 EOG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부채가 더 많고 대신 주가 업사이드가 좀 더 높습니다. 내년에 42불 근처에 해치가 많이 되어 있는 게 조금 신경 쓰이나 최근 EQT 자산까지 싸게 인수하는 듯 보여서 좋아 보입니다. 옥시는 유가만 상승한다면 비슷한 시총에서 파괴력이 가장 강할 겁니다만 여전히 많은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도가 엄청나고 생산량이 콘초와 합친 코노코 필립스보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단가가 낮은 퍼미안 지역의 최강자인 것도 장점입니다. 파이오니어나 코노코 필립스도 최근 합병 이후 시너지 효과로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위험 부담이 적고 합병 시너지에 따라 업사이드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MTDR은 배당이 없는 대신 토크가 좀 더 센 오빈티브 느낌이고 XAC는 오빈티브보다 재무표가 좀 더 좋지만 이 둘 다 특별히 오빈티브를 거르고 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CDV, SM, EQT, KOS, WTI, TALO 등은 리스크가 크고 레버리지가 큰 주식입니다. 이 중 마지막 세 개는 해양시추 주식들로
되고 유가가 50불 이상으로 넘어가는 순간 많이 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커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KOS는 오일이 70% 정도 차지하는 미국 멕시코만과 아프리카 가나 그리고 적도 기니의 해양시추 자산이 좋은 편이고 특히 BP랑 같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니타나와 세네갈 연안에 일본으로 수출 계획이 있는 천연가스 사업은 현재 개발 중인데 빨라도 2023년 생산 계획이라 그때까지 많은 부채 아래서 돈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배당을 2번이나 컷해서 배당이 사라졌고 최근 로얄 더치 쉘과의 딜을 통해 자본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채가 많고 해양시추가 단가가 높다 보니 유가가 빨리 50불 위로 올라와야 할 겁니다. 가진 유전 자산은 참 아름답지만 재무표가 별로라서 아쉬운 주식입니다. 백신이 빨리 보급되고 코로나 리스크가 준다면 다운스트림도 활기를 띨 겁니다. 미드스트림 중에는 OK가 좋아 보이고 GEL은 레버리지가 매우 크고 도박성이 강한 주식이 될 것 같습니다. EPD는 좋게 보지만 더럽게 안 오르는 게 문제입니다. 천연가스 쪽은 에펠렌치아 쪽 종목들이 저평가로 보여서 관심이 가는데 총이 작은 AR은 최근에 너무 올라서 잘 모르겠고 미드스트림 AM은 배당이 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SWN, CNX, COG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RRC는 리스크가 큰 만큼 레버리지가 클 것 같습니다. 그 외 대부분 오일 미드스트림 주식들은 지루하지만 배당 보고 들어가는 안정적인 주식이 될 것 같고 오일 역시 아파치든 마라톤이든 다들 올해보다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현재 유가는 상당히 높아 보이고 오펙의 장난질은 계속될 거고 바이든의 재생에너지는 날개를 달 거고 조정은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물을 타면서 단기 바닥을 노리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오일과 가스 섹터뿐 아니라 대부분 주식들이 전부 오를 만큼 올라서 2020년 코로나 사태 후 같은 뭘 사도 오르는 시절은 끝난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로 물 타면서 단기 바닥을 잡는 행위는 엄청난 인내력이 필요하고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작업입니다만 항상 욕심을 줄이고 안전 투자합시다. 원래 주식을 하다 보면 지금도 사도 괜찮아요? 이런 질문들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쯤이 이제 주식이 떨어질 때라는 말이 있는데 테슬라를 보고 있으면 간혹 예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